안녕하세요. 자, 제 이야기에 여러분의 공감 지수가 많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의력 향상을 위한 독서 논술 활동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의력 향상을 하기 위한 독서 논술 활동의 실제. 많은 방법이 있겠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제가 실천했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좋은 방법이면 박수도 쳐주시고 맞장구도 쳐주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아침 독서 운동입니다. 일본에는 아침 독서로 많은 효과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침 독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반짝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실천해 본 중에서 이 아침 독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아침 독서라는 거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다른 아침 자습을 하지 않고 아침 자습 시간에는 아침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다 보면 그게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소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면 제가 맨 앞에 저는 반드시 출근을 하면 교사 책상에서 인사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 독서를 하면 정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제가 읽은 책을 가지고 그리고 아침 독서를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실천한 사례가 학교에서 또 학교 이제 같이 모두 하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벨이 울립니다. 아침 독서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아침 독서 벨이 울리면 선생님부터 야 책을 읽자가 아닙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부터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습관이 안 됐던 아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꼭 읽히고 싶은 책이 있다면 윤독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아이들 제적수만큼의 책을 마련해서 그 책을 똑같이 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독서 토론을 위하거나 딴 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분 독서 운동, 아침 15분 독서 운동.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침에 책을 읽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간혹 이런 말을 해요. 아침 독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다음 첫 시간 수업 시간에도 책을 읽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겠죠. 재밌는 책을 읽었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독서 시간에는 반드시 규칙을 정해 놓으시고 규칙에 대한 아이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아침 독서 시간이 되면 책만 읽기입니다. 다른 일 하지 않고 책을 읽기. 그 다음 뭐가 또 있을까요? 책만 읽기. 그 다음 모두 같이 남한테 방해주지 않게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을 읽은 다음에는 책갈피를 꼽아서 반드시 가방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준비를 하면 동시에 이 책은 가방으로 들어가도록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독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근데 그 원칙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의성 있게 정합니다. 근데 정할 때 요즘에는 지시라는 말은 아이들이 엄청 싫어해요.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여기에서 좋은 또 팁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책 읽는 선생님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 할 때마다 이 얘기는 언제 읽었었는데 어느 영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아침 독서 시간이 되면 학교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면 벨이 울리면 책을 딱 들고 정중히 앉아서 책 읽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차츰차츰 책 읽는 시간이 되고 그 10분 독서 시간에 얼마나 아이들이 집중하는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1년 동안 그렇게 지도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한번 아이가 뭘 안 가져가서 학교 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조용히 책 읽는 모습에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읽는 그것만 상상해도 엄마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제가 감명 깊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침 독서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읽기 능력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독서 논술 학원이나 어디를 보내고 빨리 성적이 빨리 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참 착오가 생깁니다. 읽기 능력은 반드시 워밍업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어시험을 보면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8시 40분부터 국어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달랑달랑 가면 금방 가면 아이들 뇌 속에서 읽기 능력이 아직 이렇게 활용되지 이렇게 널려 있지 않아 가지고 국어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어시험 보는 날은 제가 꼭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학교에 일찍 가라고요. 전날 국어시험 보는 날은 조금 일찍 해라. 일찍 가라. 읽기 능력은 적어도 읽기 시작하는 이 2-3시간 전에 읽기 능력이 가동되기 시작하니까 적어도 1시간 전부터는 일어나서 학교에 꼭 가도록 학교에는 20-30분 전에는 꼭 도착을 하셔서 해서 읽기 능력을 끼워야 한다. 그런데 읽기 능력은 반드시 그렇게 깨어나야 하는데 왜 국어시험은 1교시에 보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는 주최 측에서는 그거 감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을 보나요? 시험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느 실력을 측정하는 거고 어떻게 이런 걸 하는데 무슨 그거를 배려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보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읽기 능력은 잠 깨어서는 금방 읽기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서 아침 독서, 아침 읽기 능력을 실천하시면 첫 수업이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 그 다음은 요일 독서입니다. 월요일부터 월화 수 목 금을 아이들하고 어떤 독서를 하면 좋은지 어떻게 독서를 하면 좋은지를 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샘물 독서라는 수요일 독서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 시간은 저는 도서실 가는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수요일 첫째 시간은 아침 10분 그거에 이어서 첫째 시간은 책만 읽는 시간을 했는데 수요일 날은 뭘 했냐면 수학책 읽기를 했습니다. 수학책에 관한 수학 관련 책을 읽는 수요 샘물 독서 시간을 마련했어요. 샘물이라는 건 뭐냐요? 물수죠. 그렇죠. 물수입니다. 맞아요. 월요일 날은 달 같은 독서를 해보는 거예요. 달 같은 독서. 그 다음 화요일은 불 같은 독서를 해보시고 목요일은 나무 같은 독서를 해보시고 금요일은 새 같은 독서를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그거는 꼭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여기서는 샘물 독서라만 얘기를 해주는데 물 같은 독서를 샘물이 솟는 독서를 어려운 수학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학 익힘책 읽는 걸 가지고 한다든지 수학 관련 동화책을 읽어준다든지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수학 실력이 차츰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샘물 독서, 수학책 읽는데 수학책을 애들이 과연 읽으려고 할까요? 하는데 읽습니다. 수학 익힘책을 모두 다 같이 읽어보면 그 읽는 걸 읽으면 요즘에 이제 보면은 수학책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애들이 거기다가 몰라. 아니요. 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했니? 네가 알지. 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샘물 독서를 하면서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자기 생각을 쓰는 경우가 늘어서 샘물 독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업과 독서 이야기, 지금 하는 이야기죠. 수업과 독서 이야기입니다. 수업은 책으로 시작한다, 읽기로 시작한다는 거를 시작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책 읽기의 방법 중에서 3단계 독서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수업 처음에는 생각 꺼내기입니다. 생각 꺼내기. 처음 한 5분, 7분간은 생각 꺼내기입니다. 생각 꺼내기란 다른 것이 아니고 수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중앙으로 다시 선생님이 옵니다. 귀팅해서 말하지 않아요. 수업을 시작할 때는
처음 중간 중앙에 딱 서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단원명은 무엇다 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지문이나 주고 읽고 그 지문에 대해서 생각을 꺼내는 겁니다. 그것이 한 7분, 8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40분이든 45분이든 그 시간 중 그만큼을 꺼내서 독서 생각 꺼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지문에 대해서 생각 꺼내기 한 거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것 포스트잇 가지고 생각 꺼낸 걸 다 모아서 한번 포스트잇에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나온 게 있어. 그걸 가지고 다시 단원 목표와 연결하는 겁니다. 학습 단원 목표와 연계해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는 토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나누는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든지 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기 하든지 모든별로 이야기를 하든지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요. 그것이 생각 나누기 활동입니다. 그럼 생각 나누기 활동에 대한 또 팁이 있겠죠. 그 이야기도 다음에 차츰차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 나누기 활동이 꺼내지고 나면 그 다음 40분에서 그 생각 나누기 활동은 얼마쯤 하나요? 자, 여기서 생각 나누기 활동입니다. 한 7, 8분쯤 든 생각 꺼내기 활동을 했다면, 독서 전 활동을 했다면 아이들이 단원 목표나 학습 목표에 연결해서 책 읽기랑 연결하고는 이제 어떤 모둠을 구성을 해서 반드시 15분이 되면 수업에 15분 내지 20분이 지나면 아이들의 환기시킬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집중력은 15분, 20분이 지나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15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 꺼내기를 나누기를 나누고 나서는 그 다음 이제 끝부분 생각 다지기입니다. 생각 다지기가 어떻게 보면 논술의 많은 방법이 되겠죠. 지금까지 나눈 활동을 가지고 생각 다지기에서 한 줄로 논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쓰기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쓰기를 시키면 이렇게 흔히 말하는 고단근 논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이나 여기까지는 논술은 하기입니다. 쓰기가 아닙니다. 논술은 생각을 꺼내는 활동,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 모두 논술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전까지는 논술 하기가 되고 중학교 6학년쯤 되면 그 전부터는 논술 쓰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것을 가지고 1학년 때부터 차츰차츰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논술 쓰기를 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수업과 독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 꺼내기, 생각 나누기, 생각 다지기 활동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흔히 말하는 도입, 전개, 정리로도 정리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업과 독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독서 기술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독입니다. 낭독에서 다독에서 정독으로 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독입니다. 지독은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작은 지문을 가지고 길지 않은 지문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이나 모르는 글귀가 나오면 물음표 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사전을 찾든지 다음에 질문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음표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알게 된 이야기가 있으면 아하 하면 거기는 느낌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더 한번 알아봐야겠어 하면 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 같아 별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밑줄을 잔뜩 그어놨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차츰차츰 하다 보면 그 밑줄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물음표 안 하고 느낌표 안 하고 샵 안 하고 별 안 하고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차원적으로 문단을 나누고 중심 생각을 찾고 하는 행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기술을 한번 지독기입니다.
지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교과서는 다 지독 교과서입니다. 지독에 관련된 교과서가 다 있어요. 교과서에도 줄이 쳐져 있고 옆구리에 보면 중요한 낱말이나 모르는 낱말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발표회입니다. 생각 나누기 활동에서 합니다. 독서 발표에서는 독서 토론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림을 그리고 나와서 그림 들고 발표도 하고, 만약에 흥부놀부를 했다면 박을 타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흥부가 되어서 흥부 옷을 입고 한다든지, 그 다음 제비가 입고 한다든지, 이런 발표회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한지 있죠. 그 수업 준비물 요청할 때 한지를 색깔별로 한지를 요청하셔가지고 그걸 옷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독서 발표회를 하면 굉장한 효과가 납니다. 제가 여기서 그림을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림을 보여주면 또 다른 아이들 얼굴이 나와서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한지를 그 수업 준비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 독서 토론입니다. 독서 토론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은 이야기식 모형으로 시작을 하세요. 이야기식 모형은 여러분이 이야기식 모형에 찾아보면 더 잘 알 겁니다. 이야기식 모형처럼 인터넷만 찾으면 이야기식 모형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해보건 내가 해보건 좋은 이야기식 모형은, 그런 모형을 가지고 교실에 실천하다 보면 또 모형 이게 아닌가 틀린가 이렇게 해서도 힘들어요. 그런데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일단 둥그렇게 읽고 둥그렇게 앉아서 아이들하고 책을 이렇게 한쪽을 읽고 이렇게 주고 해서 모든 별로, 요즘 아이들은 20명 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앞에 사람이 여기 읽고 내 이야기 요만큼이지, 그 다음 또 뒷사람은 여기를 읽겠구나, 요렇게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 내가 읽은 얘기의 줄거리를 얘기하고, 줄거리를 서로 모아서 처음, 중간, 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읽은 이야기가 이렇게 쳐져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줄거리를 완성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식 모형을 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또 마무리로 나를 소중히 하게 하는 마음을 키워봅시다 하는 EQ 박수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Q 박수는 감성지수 박수, 공감지수 박수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논술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논술 박수라고도 제가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하는 감성지도 박수입니다. 자, 이 박수를 하다 보면 일어서기가 불편해서 제가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은 매우 넓습니다. 크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불편한 원피스를 입어서 조금 안답니다면 크게 그리면 더 좋아요. 이렇게 커서 이 세상은 매우 크게 넓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넓습니다 하고 되면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를 쳐보세요.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치세요. 7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럭키, 행운이죠. 한번 해보세요. 7번 치는 것만 해도 행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칩니다. 자, 여기를 치면 뭐가 좋아지느냐면, 여기를 치면 요새 그 마음은 생각나는데, 제 나이 또래 되면 그 마음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황금이 생각나신다고요? 저는 내 나이 때면 오는 세 글자로 된 금이 생각나요. 제가 말은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그 금이 생각나는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책가방을 탁 던지면서 무단히 얘기합니다.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해요. 무슨 일이 급하게 되면 화장실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는 아이들은 저는 그러면 화장실 갈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고 가 하고 여기를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를 한 15, 20번 이르면 우리 장기 중에
배설하는 고기를 탄탄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치는데 뭐 많이 뭐 줄이 터지게 이렇게 하겠습니까만 박수의 강도는 살짝 이렇게 느껴질 정도만 치시면 됩니다. 입니다. 그 중에 나는 여기를 치고 나면 뭐가 됐어? 꽃이 됐죠. 그 중에 나는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소중해요. 꽃이죠. 처음에는 곳이었다가 나중에 꽃이 된 말입니다. 꽃의 옛말은 곳이에요. 곳이 뭐예요?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곳 이렇게 제가 됩니다. 꽃이 됐습니다. 나를 소중히 할 수 있는 내 얼굴을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나는 매우 소중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소중히 하기 때문에 많이 쓰다듬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차츰차츰 쓰다듬어 줘 보세요. 천천히 쓰다듬어 줘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생각해보고 나하고 맞아 둥그를 쳤던 사람도 생각해봅니다. 이러면서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공감지수를 높여봅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요 뒷부분은 논술로 연결지는 논술박수를 다음 시간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감지수 박수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길잡이 동방박사